자,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마케팅 활용 과정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AI와 관련해서 변경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가 추천해주는 그런 마케팅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AI가 추천해주는 이런 마케팅에 대한 결과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예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는 AI 추천이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커머스 하는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어떤 추천을 통해서 개인화를 더 하겠다는 거죠. 지금 요거는 N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좋아할 만한 현미 추천들이에요. 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N사의 그 쇼핑 탭에서 뭐를 봤냐면 어떠한 현미에 대한 검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검색을 했다는 얘기는 쇼핑을 운영하는 이커머스 회사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제 아이디를 추적해 보니 아이디가 현미를 검색했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딱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현미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런 게 있네? 라고 해서 쭉 보다 보니 현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상품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한 페이지 안에서 내가 관심을 가졌던 어떤 제품들이 있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추천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보고요. 우리가 AI 마케팅이라고 하는 어떤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이렇게 판매하는 거를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느냐? 디지털 마케팅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SNS 하면 뭐 무료 마케팅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무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 팔로워인 친구들한테 하는 경우고 실질적으로 많은 다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유료를 통한 어떤 광고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콘텐츠다.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메일은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메일을 확보하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메일로 마케팅하는 거는 좋은 점이 오픈율이 좋다라는 거고 바로 직접적으로 메일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의 이메일을 열어서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장점들을 사실상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인플루언서들과 내가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는 이런 경우고요. 제휴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업체하고 제휴를 통해서 하는 이런 마케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마케팅의 여러 가지 종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초개인화라는 말을 좀 적어놨는데,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개인화라는 게 있어요. 개인화. 그리고 초개인화. 근데 지금은 앞에 초개인화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죠. 자, 개별 소비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소비 수요, 그 다음에 소비 행태는 아마 구매 행태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 수요, 행태에 대한 맥락,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별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서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적 사업 전략,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개인화에는 요게 좀 관련이 돼요.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즉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봤을 때 여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제공해 준다라는 거고요. 또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거죠. 자, 맞춤형으로 제공했을 때는 고객은 검색을 더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색도 굉장히 많은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맞춤형은 그냥 검색하지 않고 저한테 딱 맞게끔 어떤 콘텐츠들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안하게 그러한 콘텐츠나 서비스들을, 제품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개념들에 대해서 좀 보게 되는데, 공급자 혹은 마케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디언스인 청중들이죠. 번역을 이제 하다 보니 오디언스들을 청중이라고 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되는 어떤 오디언스는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고객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고객 선정을 위해서, 표적되는 고객 선정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객이라 하면 우리 제품을 사용할 고객 중에서 대표적으로 20대인가, 30대인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이라든가 성별, 장소에 대한 이런 우리 고객들을 파악하고 이런 고객들을 마케팅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고객들한테 우리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자, 전달하려면 그러한 메시지들을, 어떠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만들 거냐라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어떠한 구조로 할 것이냐. 즉,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미지의 카피라이팅 형태로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영상 쪽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상을 만들 거냐,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또 메시지를 뭐라고 작성할 거냐라는 거죠. 영상에는 메시지보다는 음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구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개발할 거고, 다음 경로, 매체지요. SNS를 이용할 거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메타,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할 거냐, 아니면 네이버 혹은 구글에 검색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할 거냐 하는 이런 매체에 대한 어떠한 경로를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원천인데요. 자,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 전문적인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진실성이
담겨 있고 매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고객에게 도달 또는 전달이 되었을 때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전달만 하고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디지털의 장점은 우리가 어떤 고객이 우리의 광고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줬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나중에 다시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대부분 광고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A/B 테스트라는 거래요. 그래서 A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와 B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여기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측정을 해볼 수 있죠. A라는 광고의 메시지를 더 좋아했는지 B라는 광고를 메시지를 보냈을 때 훨씬 더 많은 고객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좋아요라든가 아니면 메시지를 열어봤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에서부터 평가까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현재 보이는 건 이제 소비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디지털 마케팅의 기본적인 어떠한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일단 구매하는 고객들, 즉 쇼핑몰 중심으로 우선 설명을 제일 많이 드립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구매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소비자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그 전체적으로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제일 먼저 온라인에 어떤 거점을 마련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쇼핑몰, 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품을 판매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쇼핑몰 혹은 홈페이지나 스토어를 거점을 만들어 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점을 만들었으면 이 온라인 거점에 고객, 소비자들이 들어오게끔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진행하게 되죠. 이 광고는 어떠한 콘텐츠가 들어있고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 메시지를 고객한테 보내게 돼요. 근데 광고를 했을 때에는 광고비와 광고 제작에 대한 인건비가 당연히 소요가 됩니다. 거점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런 걸 하는데 그럼 어떠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메타 혹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고객이 방문했을 때에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어떤 미디어를 이용했을 때에 그 플랫폼에서 이런 브랜드가 있네 라고 알게 되고 브랜드를 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점을 들어오게 됩니다. 마케팅 메시지를 보고 나서 거점으로 들어오게 되죠. 클릭하면 거점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점에 들어왔더니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페이지를 잘 구성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 이런 거점을 들어와서 보고 나서 이 사이트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품 가격은 이렇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구매를 하느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시 나가죠. 그래서 미디어로 갑니다. 다른 메시지 광고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그 사이트로 또 가보고 이런 활동을 약간 두세 번 반복을 하고 다시 몇 개의 가격 비교나 상품 비교를 통해서 내 사이트가 가장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재방문을 하고 그럼 제품을
구매를 해볼까라고 해서 경쟁사하고 또 비교를 해보게 되죠. 그랬고 나서 가격이나 제품에 대한 설득력이 가장 좋다라고 하면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구매 전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구매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매출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최종적인 목표는 구매 전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이 소비재라고 하면, 그죠? 치약이다라고 하면 제품을 다 쓰고 나서 그 고객이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되면 다시 재방문과 재구매를 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구매 경험에 대해서 이 치약을 써봤더니 정말 치아가 시원하고 깨끗해지고 하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좋은 치약이라고 생각이 된다. 라고 하면 리뷰를 쓸 것이고요. 또 재방문해서 재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제품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고객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재방문과 재구매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매 여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화와 초개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는 개인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마케팅은 개인화로 갈 겁니다 라고 한 게 벌써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물론 개인화로 갔습니다. 갔고 지금도 여전히 개인화를 쓰고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요 초개인화로 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화와 초개인화가 거의 맞물려 상태에서 오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각 플랫폼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기존에 우리 개인화라고 하는 거는 고객의 어떠한 행동과 과거에 했던 행동과 구매 이력 등을 통한 데이터 중심이었어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했던 건데, 현재 초개인화라고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 서비스라고 하는데, 위치 상황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초개인화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N사의 어떤 플레이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디를 가고자 하면 대부분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핸드폰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핸드폰 앱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보통 회사들이 어디로 가고 있네? 위치. 만약에 시간이 점심시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알고 있어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자, 이게 추천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점심은 어디서, 혹은 휴게소가 있다라고 하면 휴게소에 대한 거를 알려주겠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휴게소 몇 킬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연령이나 이런 선호도에 따라서 추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추천해 줍니다. 이렇게. 이게 초개인화 마케팅이고요. 과거 행동이나 구매 이력을 중심으로 한 거는 스토어에서 지금 현재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방식은 이쪽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책 세그먼트지만, 초개인화는 실시간으로 위치나 행동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CRM, 우리가 고객 관계관리라고 하는 툴을 이용하는데 보통 자동화 툴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초개인화는 이벤트 기반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요. 기존에는 리타겟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메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 오면 계속 반복적으로 옵니다. 리타겟팅은 한번 그 제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면 다시 타겟팅해서 광고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초개인화 같은 경우는 위치 기반으로 해서 현재 위치 기반 혹은 시간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이 고객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고, 초개인화는 이 고객은 지금 무엇을 고객이 원할까? 아이디 가지고 파악하는 거겠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 기획에 대한 프로세스인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밑에 있는 거는 STP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은 3C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고객, 자사, 경쟁사 이렇게 나눠져 있고 3C 기반을 하고 마케팅 전략은 STP 전략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4P에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라고 하는 4P 전략을 가지고 또 연결해주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STP 전략은 무엇이냐? 고객을 먼저 세분화하는 세그먼테이션, S 전략이죠. 세분화. 뭘로 세분화하느냐? 연령, 20, 30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장소 있죠. 어디에 있느냐? 지역이죠. 지역. 그 다음에 성별. 자, 이런 걸로다가 우리는 고객을 세그먼트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그먼트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은 뭐 30대 여성이면서 전문직이고 지역은 대전, 충남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타겟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제품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죠. 이게 표적 시장인 거죠. 그래서 표적을 딱 만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고객들한테 포지셔닝, 우리 제품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게 인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포지셔닝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 B, C사 제품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다 그러면 A사는 여기에 포지셔닝, B사는 여기, C사는 여기. 자, 여기서 가장 높은 위치가 여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A사 제품 다음에 B사, C사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D 지도든 3D 지도든 가장 어떠한 액션을 취할 때 고객이 화장품 그러면 A사 게 제일 좋아 라고 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그런 제품이 가장 잘 포지션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